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형상 관리 도구라고 하죠. 버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Git과 GitHu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Git을 사용하는 방법, 어,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협업이나 그리고 현재 로컬에 있는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원격지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GitHub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Git이나 이제 GitHub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는 진입을 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들어볼 수 있는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버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버전 관리가 왜 필요한지, 어, 뭐 당장에 본다면 많은 회사들이 Git 또는 GitHub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 이 회사들이 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Git 이렇게 이 순서대로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버전 관리의 필요성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영상으로 버전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Git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자, 버전의 의미 이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이전과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과 지금 현재 이런 차이, 변화를 구분하는 표시 방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점이나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이 이제 끝난 상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어제 마지막, 어저께 퇴근하기 전, 어저께 내가 뭔가 코딩하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시작을 할 때 이 마지막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수정이 끝났다. 혹은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 몇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을 하고 난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변화된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최초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이후에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밑에 이제 반갑습니다라는 텍스트를 추가하는 형태. 자, 최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자, 변경이 생겼습니다. 변경이 생겼어요. 밑에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라인, 텍스트 라인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 저장하고 이렇게 변화 요거를 하나의 버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파일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위에서는 이제 내용이 변경된 걸 이제 봤고요. 자, 안녕하세요를 반갑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 어,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의 변화는, 자,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물론 내용도 변경이 됐어요. 내용 변경도 되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파일,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된 거죠. 자, 이쪽에서 내용에 대한 변경, 요거는 파일 관점에서 파일 변경이 생긴 거죠. 이 변경이라는 거 하면 생성, 수정, 그리고 삭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변경됐다. 자, 없던 게 이제 생긴 것도 변경이죠. 그리고 내용이 바뀐 것도 수정이고, 자, 원래 있던 게 사라진 것도 이제 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파일을 이제 만들면서 이거는 예전 파일이 되는 거죠. 예전,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어떤 작업이 일어났고 어떤 상태였는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줘. 자,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변경 내용,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작업들 사이에서 우리는 버전이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거, 변화 표시하기 위한 거, 이거를 우리는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버전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변화 혹은 이 변경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그러면 이전과 자, 여기 현재 여기에 있을 때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전과 현재를 서로 구분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동일한 정보 또는 파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점, 아까 우리가 개발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파일 안에 있는 소스 코드들, 이 코드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버전 관리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혹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뭔가 찾아보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대로 우리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스 코드들을 관리한다. 그러면 소스 코드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뭐 저도 오래전에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 그리고 회사 입사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서 최초 저는 아마 index.html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 변경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혹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드 파일 혹은 새로운 파일 그리고 언제 만든 파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파일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관리를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기획 이슈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함에 따라서 소스 코드들을 계속 변화돼요. 변경돼야 되고 변경을 시켜야 하고 자, 그런데 다시 이전으로 돌려야 되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됐는데 이전으로 돌리기 쉽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을 만들어서 각각 변경이 있을 때마다 파일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도 예전에 버전을 관리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버전이 왜 필요한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금방 앞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본 건가요? 자, 파일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파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계속 생성해냈죠.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인덱스 최초 여기서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는 최초 만들었어. 뭔가를 기본적인 뭐 요구 사항들을 이제 아니면 정의되어 있는 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의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웹 문서 만들어 놓고 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퇴근해요.
퇴근할 때 new라고 만들어 놓고 갑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혹은 내일 아침에 새롭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것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왜? 잘못되면 일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오전에 작업을 했던 내용을 new 언더바 1이라고 해놓고요. 자, 점심 먹고 와서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퇴근 전에 혹은 이거 오후에 작업한 내용들은 자, 이에다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날 또 출근해요. 출근해서 이걸 처리를 하죠. 그리고 특정 날짜. 이게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해주고요. 기획자가 와서 뭔가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작업 중에 수정하려 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요청사항이 있어서 또 수정 중입니다. 잠깐 어딜 가야 돼요.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퇴근할 때 이렇게 수정 중이라고 해서 여기서 퇴근할 때 또 파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 오전에 와서 자, 다음 날이죠. 오전에 와서 다음 날짜 그리고 완료 처리 중 또 처리 중. 자, 그리고 퇴근 여기 출근 여기서 완성 해놓고요. 해놓고 자, 혹시 몰라서 완성된 버전을 올드 버전이라고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새로운 작업들을 또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점들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파일들은 뭐 그때그때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 버전들을 만들었습니다. 요 시장에서 여기서 new creator에서 쭉 내려온 단계로 개발을 이루어졌는데요. 자, 파일에서 무엇이 변경이 되었을까? 알 수 있나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죠. 뭐 해야 돼요? 다 파일들을 다 오픈해서 그리고 이전의 파일과 어떤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여기만 보더라도 각 단계별로 어떤 변경이 일어났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과물로 남아있지만 혹시 중간에 잘못해서 자, 여기서 3 다음에 자, new 4 html 이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삭제가 되었다면 삭제가 무엇이 되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왜 삭제가 됐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 삭제 버전이 필요한 버전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획 이슈가 계속 변경이 되면서 자, 이렇게 처리했던 거 다시 백업됐다가 다시 그게 맞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나온 걸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컨트롤 Z 하면 될까요? 근데 날짜가 이렇게 지났어요. 컨트롤 Z 가능할까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개 파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작업이 하루, 이틀, 3일, 4일째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10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자, 더 될 수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3개에서 5개씩의 파일들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 사이즈만 파일 개수만 한 100개, 200개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뭐 예측이에요. 그냥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스토리지 하드디스크에 디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데 디스크는 한정돼 있죠. 용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 보관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예전에는 뭐 외장하드 쓰고 디스크를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뭐 그 이후에는 뭐 클라우드에 저장도 했죠. 뭐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뭐 특별하게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뭐 드롭박스나 이런 것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것도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것도 문제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인덱스를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인덱스 그리고 누군가 작업을 했으면 누가 무엇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변경을 했을까? 그러면은 누가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변경을 누가 어떤 삭제를 할 수 있을까? 했었을까? 이런 이력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이제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형상관리 도구라고 하는 이거는 버전 관리 도구가 되겠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형상관리 도구나 버전 관리 도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버전 관리 필성 요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중에는 많은 기능 요구사항이 되겠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야 될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이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과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간단하게 하나의 기능 뭐 출력한다, 프린트한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입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출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편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개발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코드가 변경이 된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봤을 때 버전 관리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관리해 주는 거다. 소스 코드에 뭘 관리하는 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것들이 변경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버전 관리가 이제 필요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능 구현하는 동안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변경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테스트할 때도 필요할 거고요. 디버깅, 테스트, 완성. 뭐 이렇게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될 때까지가 이제 개발하는 이제 과정이 될 텐데 이 개발 과정 안에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있고요. 쭉 수정을 해서 수정이 있는데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줘야 되네. 특정 시점으로 들어가 주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귀 포인트 지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들마다 이제 좀 있지만 우리가 컨트롤 Z 그러니까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많은 프로그램들 편집 도구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이게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요게 필요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해보면은 어떨까요? 최초 파일을 생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가 최초 버전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즉 복귀 위치 변경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전과 복귀 위치 변경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똑같은 의미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고 변경이 돼요. 뭔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index.html 문서를 하나 만드는데 헤더 부분을 만들어요. 헤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헤더 만들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A사이드 푸터 이런 식으로 이제 HTML 문서를 만들어 나갈 텐데 이 만들어 나가는 이 순서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저장한다면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헤더를 만들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만들고 A사이드 만들고 푸터를 만들면서 각각의 변경이 발생했다라는 여기 복귀 위치, 복귀 포인트 요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서 자 A사이드를 잘못 만들고 내비게이션을 잘못 만들어서 다시 헤더까지 만들어 놓은 이쪽으로 이제 되돌릴 수 있더라면 굉장히 편하게 수정 작업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각각의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변경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변경 위치, 변경점, 그리고 어떤 변경이 일어났는지, 변경 내용들을 함께 위치와 그리고 변경 내용을
저장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변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변경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더라면 어느 정도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점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변경이라고 하면은 어떤 코드가 변경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코드들이 추가되고 삭제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헤더가 완성이 됐어, 추가됐다.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기존에 헤더 완성되어 있는 변경에 내비게이션이 완성되어 있는 변경 플러스가 된 거죠. 자, 여기서는 헤더 완성, 그리고 내비게이션 완성, 그리고 여기에 A 사이드가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의 변경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고 추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변경 내용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 그러니까 부분 위치가, 그러니까 파일의 특정 위치를 얘기를 하겠죠. 여기를 변경했는지, 변경이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파일 내부의 내용이 추가, 이거는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여기서 A 사이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A 사이드를 삭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변경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특정 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이전의 상태와 변경되어 있는 상태들을 여기 복귀 위치 이쪽 변경점을 하나 만들 때 같이 변경 내용을 같이 저장해 준다면 버전 관리가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버전이 왜 필요한지, 버전 관리가 이렇게 필요한지, 이것들을 한번 봤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게 되겠죠? 각각의 최초 생성하고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일어났는지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해주는데, 이 변경에는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 자, 변경 내용이겠죠. 이거를 이 변경 안에다가 넣어주고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쪽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복귀 위치, 변경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기를 하나 만들어준다면 나중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특정 위치로도 백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변경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추가, 수정, 삭제,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에 대한 변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나는 여기서 index.html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헤더 부분을 완성해서 하나의 변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을 만들면서 여기에 복귀 위치 이걸 만들고요. 다시 이제 또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변경 내용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변경이 이제 들어오면 내비게이션을 추가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추가해서 여기서 또 다른 변경을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내비게이션까지 만들고 나서 A 사이드 만들었어요.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푸터가 들어가고 여기서 변경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A 사이드하고 내비게이션이 기존에 만든 것과 완전히 잘못된 거래요. 푸터도 잘못됐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코드들이 많이 변경이 돼 있더라면 그 부분 그리고 각각의 위치가 한 번에 딱 블럭으로 잡아서 삭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선재해 있더라면 그거 수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그냥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나의 인덱스 HTML 이 문서에서는 헤더만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내비게이션, A 사이드, 푸터 완성되지 않은 상태, 여기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더라면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을
그리고 변경이나 이런 것들의 대응을 좀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버전 관리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설명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버전 관리 시스템 중에 Git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자,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